오늘은 이슬람 식품 인증 할랄 HALAL 할랄 인증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들과 국제 교류가 늘어나고 외교적인 행사, 각종 모임을 함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편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관광하고 머물다 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식품 인증제도 할랄 인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할랄 인증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HALAL 할랄이란 허락된 것을 말합니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입니다. 금지 내용은 하람이라고 합니다. HARAM 하람은 이슬람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 식품 얘기고요. 인증된 거는 HALAL 할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무슬림들의 금지 식품은 돼지와 관련된 식품들이죠. 돼지는 기피 동물로 쿠란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무슬림들이 배척하는 동물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돼지를 배척하는 이유와 근거를 이슬람 교도들의 경전인 쿠란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살펴보면 돼지가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들에게 기피 동물이 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초원입니다. 사막이나 초원에서 사는 유목민들은 자원이 부족하므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따라, 풀을 따라 모래 폭풍을 피해 옮겨 다니는 것이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낙타와 말, 소 등의 동물들은 이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가재 도구를 싣고도 인간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데리고 다니며 사육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동물입니다. 이동성도 낮고 길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막이나 초원에서는 돼지는 기피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사육하는 동물들은 대부분이 초식동물입니다. 말, 소, 낙타, 양 등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입니다. 사막과 초원은 식량 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가축들도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인간과 먹이 경쟁을 하는 잡식동물입니다. 이동도 어렵고 식량도 부족한 그런 곳에서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돼지는 가축으로 귀중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축으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사막과 초원은 나무 등 연료 자원이 부족한데 밤낮의 일교차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보온을 해야 합니다. 유목민들은 취사와 보온을 하기 위해 초식 동물들의 똥을 말려서 사용합니다. 낙타가
한 번 배설한 똥은 유목민들 한 가족이 하루치 연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똥은 수분이 많아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초식동물의 젖은 식수가 부족한 사막이나 초원에서는 매우 귀중한 음료 자원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젖은 영양식, 간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발효시켜서 치즈 등 가공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돼지의 젖은 인간이 먹을 수 없고 가공해서 쓸 수도 없는 그냥 버리는 물일 뿐입니다. 덩치가 큰 초식동물의 가죽은 이동식 가옥이나 모래폭풍 대비용 천막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돼지의 가죽은 크기가 작아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또 돼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초원과 사막에서 냄새는 맹수들을 끌어당기는 유인제입니다. 냄새 나는 동물은 초원에서는, 사막에서는 기피동물입니다. 종합하면 사막과 초원에서는 돼지는 신이 저주하는 동물입니다. 문화는 환경의 산물이라고 하죠. 사막과 초원이 만드는 척박한 생활환경 속에서 돼지가 설 자리가 있는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는 기피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57년 인도에서 세포이의 반란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포이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을 말합니다. 이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도 최초의 독립운동이 세포이의 반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화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와의 문화 충돌로 세포이의 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포이의 반란은 영국군 장교들이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에게 돼지 기름으로 총기를 관리하라고 하자 세포이들이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아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세상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들을 이슬람 국가들에 더 많이 수출하고 한국 농업 기술을 전파하려면 이슬람 역사, 무슬림들의 문화와 음식에 관한 깊은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편히 머무르게 하려면 할랄 음식에 관한 연구 개발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슬람 사회의 종교, 문화, 음식들에 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